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의 행동으로 미국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감동지구촌이 감동의 도가니로 들어갑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LA 어린이병원 원무과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의 접수부터 의료진 일정 조율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상했습니다. 아침부터 병원 전체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에 쌓여 있었거든요.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이 자선 프로그램의 특별 게스트로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행사 자체는 매년 있는 일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늘도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떠나겠지라는 냉소가 먼저 돌았습니다. 그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죠. 오전 9시쯤 저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아이들 입원 연장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팀에서 무전을 쳤습니다. 게스트 도착 10분 전, 순간 로비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은 명찰을 바로잡았고 관계자들은 예상 동선을 점검하느라 부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느꼈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기대보다는 피로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의 행사일 뿐이겠지라는 말 없는 한숨이 다들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외부 주차장에 검은 밴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로비까지 울려 퍼졌죠. 그런데 차에서 내린 손흥민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연예인들이 입고 오는 화려한 슈트 대신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고 주변에도 거대한 스태프나 경호팀 없이 단 2명만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홍보팀장이 준비한 환영 인사도 정중하게 사양하고 곧장 병동으로 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직원들은 저것도 쇼의 일부겠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따라붙지 않는 복도에서조차 아이들 상태를 묻고 한 병실씩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언가를 보이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그가 첫 번째 병실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이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갔죠. 병원 규정상 신발을 벗을 필요는 없지만 그는 아무도 지시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옆에 있던 간호사가 눈을 크게 뜨더군요. 짧은 소개만 들은 저는 그제야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 직감은 몇 시간 뒤 병원 전체를 흔들어 놓은 한 아이의 한마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병동은 조용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병실마다 들어가 아이들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홍보팀이 따라붙어 사진을 찍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카메라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죠. 저 선수 진짜 오래 머문다? 간호사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저는 안내문 정리를 하며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7번째 병실 앞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을 막 닫으려던 간호사가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혹시 관리자분? 잠깐만 같이 들어오시죠.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를 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10살쯤 된 말수가 적은 소년이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손흥민 선수는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천천히 말을 걸고 있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그때 아이가 거의 속삭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전 축구 못 봐요. 왜?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 TV 없어요. 병실 안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조차 숨을 조심히 고르게 되더군요. 손흥민이 살짝 놀란 얼굴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병실의 모든 사람을 굳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밤마다 당신 경기장 청소해요. 순간 서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듯 했고 간호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소녀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는 새벽까지 일하고 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손흥민은 입술을 꽉 다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아이의 숨소리, 심전도 기계 소리, 그리고 우리들의 심장 박동까지 전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 중얼대는 소리가 병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청소일, 힘들긴 하지. 하지만 뭐,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엔 도저히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냥 나가버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 앞에서 멈추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 내가 직접 찾아갈게. 그 말에 소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병원 오늘 이후로 아무도 갖지 않겠구나. 소년과의 대화를 끝낸 손흥민 선수는 잠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의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고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다음 병실 일정을 안내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 말투가 유난히 흔들려 보였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그의 감정이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아이의 보조기 착용된 다리를 응시하더군요. 아빠가 두 군데서 일한다고 했지? 손흥민이 묻자 아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낮에는 거의 못 와요.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의 공기가 조심스럽게 일렁이듯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그 침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직원들의 작은 속삭임이 병실 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저 집 힘들다더라. 청소부라고 하던데 병원비가 꽤 될 텐데. 작은 대화였지만 아이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이불을 꼭 움켜쥐는 걸 저도 봤습니다. 손흥민은 그 순간 문 쪽을 향해 천천히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었구나. 아이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빠는 절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마치 병실 안 공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듣고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 아빠 만나러 갈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방금 아주 중요한 선 하나를 넘어섰다는 것을. 그는 이제 행사 초청 손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직접 발을 들인 사람, 그야말로 변화를 만드는 쪽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이었죠. 아이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곧 병원 전체를 뒤흔들 일의 전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저 원무과 직원만은 조용히 느끼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다. 손흥민 선수가 병실에서 나온 직후 병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직원들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작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 있었나? 얼굴이 달라졌는데? 행사 취소되는 거 아냐? 이런 얘기들이 복도 곳곳에서 작게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원무과로 돌아가던 중 홍보팀장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혹시 손 선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 말투가 평소와 달리 급하게 떨렸습니다. 칠병동 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홍보팀장은 작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직도 원래 일정이면 이미 인터뷰실에 가 있어야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직감처럼 느꼈습니다. 오늘 예정된 인터뷰와 사진 촬영 전부 흔들릴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이 곧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복도를 한 바퀴 돌더니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여기 청소 직원 근무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질문은 상식적인 방문자에게 절대 나오지 않는 요청이었으니까요. 청소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 만난 아이, 그 아이 아버지, 근무표요. 그 목소리는 단단하게 굳혀진 결심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내부 시스템을 열어 야간 청소 직원 목록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잠시 뒤 그는 한 이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워싱턴 2분. 그 이름을 한 번 더 천천히 읽더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낮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이 어떤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인 듯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2분, 근무 시간이 언제부터인가요? 오늘 밤 11시부터입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제가 여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행사 일정이 다 취소될 텐데요. 손흥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게 먼저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직접 바꾸려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병원 전체를 긴장시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홍보팀은 당황했고 행정팀은 조용히 일정을 다시 짰으며 의료진은 속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병원은 또 한 번 조용히 뒤집힐 것이다. 그날 오후 병원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 안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행사 일정을 모두 멈춘다는 소식이 홍보팀에 전해지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홍보팀장은 회의실 문을 열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손 선수님 인터뷰 다 취소됐습니다. 직원들은 순간 말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진짜라고요? 스폰서도 있는데 이거 병원 이미지 크게 흔들리는데 이런 말들이 회의실 벽을 타고 계속 흘러나왔죠. 저는 원무과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동 스태프들과 간호사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아이들 상태를 하나씩 물어보며 움직임을 늦췄습니다. 그 모습에 의료진들도 입을 모아 말했죠. 저 사람 뭔가 진심이다. 오후 4시쯤 그는 다시 원무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무슨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
잠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외부인이 그런 공간을 찾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경비팀 허가받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말투가 너무 진지해서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비팀에 연락해 청소 지원구역 출입 허가를 임시로 요청했습니다. 경비팀장은 황당하다는 듯 제게 물었죠. 손흥민이 왜 거길 가요? 저는 단지 짧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를 알고 싶대요. 잠시 뒤 허가가 떨어졌고 손흥민 선수는 혼자가 아닌 청소팀 관리자와 천천히 아래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평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좁은 지하복도, 청소도구와 유니폼이 걸린 작은 공간, 그저 일하는 사람들의 숨은 자리였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공간이 병원의 중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진짜 가네. 지하 청소실까지. 저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이 그어졌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은 다른 의미의 긴장감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 하나가 병원 전체를 바꾸려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지하층 복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유난히 천천히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원무과에서 그 장면을 멀리 CC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손흥민 선수와 청소팀 관리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행사 손님이 아닌 어떤 결심한 사람이 뒷모습 같았습니다. 지하 도착 후 문이 열리자 좁고 밝지 않은 직원 전용 복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평소라면 병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늘 같은 공간이었죠. 걸레 짜는 소리, 세제 냄새, 장비 굴러가는 소리만 가끔 들리는 곳.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손흥민이 한 걸음씩 복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화면 너머에서도 이상한 떨림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청소팀 관리자가 멈춰서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워싱턴 씨는 지금 저 안에 있습니다. 관리자가 가리킨 곳은 작은 휴게실, 벽에 이름표와 근무표가 걸려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었죠.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작은 TV에서 어린아이 만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낯익은 이름이 들렸습니다. 마이클, 약 복용 기록 정리해야지. 순간 손흥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표정은 CCTV 화면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고 관리자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관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휴게실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책상, 헝클어진 근무복, 벽에 붙은 가족사진, 그리고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작업일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워싱턴 씨였습니다. 등은 오랜 노동으로 굽어 있었고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흥민이 아주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 마음속에 묻어둔 어떤 빚을 갚으러 가는 사람처럼 진중하고 깊었죠. 워싱턴 씨는 뒤늦게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휴게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워싱턴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아, 드디어 둘이 마주하는구나.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한 장면이 병원 역사에 남을 진짜 시작임을. 휴게실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워싱턴 씨의 시선이 마주한 채 몇 초가 흘렀지만 시간은 몇 분처럼 길게 늘어져 보였습니다. 워싱턴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출입 가능한 곳이 아닌데. 그 말투에는 당황과 경계가 섞여 있었지만 예의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워싱턴 씨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작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를 왜요? 그 순간 손흥민은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말해줬습니다. 그 말에 워싱턴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마이클이 뭐라고 했나요? 손흥민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까지 일하시고 아무도 그 수고를 모른다고요. 그 말이 휴게실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듯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씨는 입가를 떨며 작게 웃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가 괜히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그의 표정은 웃음이 아니라 깊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다들 힘든 거지요.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평생을 조용히 견뎌온 노동자의 습관처럼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드님은 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씨는 순간 표정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CCTV 화면으로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고 그런 그에게 몇십억짜리 손을 가진 세계적 선수의 단 한 문장이 평생 처음 듣는 존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그냥 일을 할 뿐입니다. 누군가 대신 해야 할 일이라면 제가 하는 거죠. 손흥민은 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진짜 멋진 겁니다. 휴게실 공기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경기장에 가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워싱턴 씨는 손을 잡았다 놓으려던 순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클, 잘 있던가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순간 워싱턴 씨의 눈에 어디로 흘러야 할지 몰라 맺힌 눈물이 반짝이는 걸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은 그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닌 한 가족의 삶이 조용히 뒤집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오는 손흥민 선수의 뒷모습을 저는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죠. 다들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흔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밤 11시 워싱턴 씨가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문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사진도 방송도 스폰서도 없는 그 새벽 시간에 아이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러 온 것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다치기 전 그가 말한 그 한 문장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누군가에겐 영웅이니까요. 그 말은 지하층 벽을 넘어 병원 전체를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봐주는 작은 진심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누군가의 노력을 떠올리셨나요? 세상은 눈에 띄는 영웅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버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요. 이 영상이 그분들을 떠올리는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잊힌 마음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